이제 48절에서 5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차근차근 이끌기나 이제 그 논리 규칙을 먼저 배웠었고, 그리고 이제 논증 중에 올바른 논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배웠었는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거에 대한 좀 연습을 해보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논리 게임으로 좀 이용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에 M국, 갑국, 을국, 병국, 정국 5나라가 있는데, 이 M국은 싸움을 매우 좋아해가지고 틈만 있으면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때 다음 주어진 문장들이 참이라고 할 때 M국이 침략할 나라를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하는 건데요. 차근차근 이끌기 같은 규칙을 조금 사용하는 게 좀 용이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는 우선 제일 단순한 거를 좀 찾는 게 낫겠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어떤 형식은 뭐 모순이 되는 걸 먼저 찾는 게 좋을 수도 있고, 그 다른 형식은 좀 다르긴 한데, 이 경우에는 단순한 문장부터 먼저 좀 보면은 니은 같은 경우를 좀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M국이 침략할 나라를 모두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모두 골라야 되니까 니은 먼저 읽어보면, M국은 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갑국의 X표를 치면은 되겠고요. 니은을 썼으니까 끄어주고, 책자를 좀 따라가자면은 여기에 쓴 참말 이런 식으로 좀 적는 걸로 정리하도록 연습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 여기에 적으셔도 되고 그냥 끄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이 있겠죠. 그러면 M국이 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적었으니까 갑국과 관련되는 거를 보기에서 좀 찾아보시면 기억이 되겠네요. 그럼 기억은 M국은 갑국을 침략하거나 을국을 침략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나 문장이죠. 이거나 문장이고 갑국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없애를 좀 생각하시면은 을국을 침략한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기억도 썼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갑국과 을국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여기 리을이 또 있네요. M국이 을국을 침략한다면 하는 거죠. 그러면 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병국도 X가 나오고, 리을도 이제 썼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M국이 병국을 침략하지 않는다면 이면 문장이죠. 그럼 정국을 침략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두 나라, 을국과 정국을 침략하는 게 M국이 침략할 나라가 이 두 가지의 나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에 가보시면은 A, B, C, D, E는 올해 지방선거 시의원 출마 예정자이다. 다음 정보를 따를 때 출마할 사람을 모두 모으면이라고 했는데, 제일 쉬운 게 지금 디귿으로 돼 있네요. C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C는 출마하지 않는다, 여기 디귿을 하시면 되고, C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D가 출마한다면 C도 출마한다 라고 리을에 나와 있네요. C도 출마한다 했는데 출마하지 않죠. 그래서 D로이면 없애를 한번 해주시면은 D도 출마하지 않는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D가 출마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있으니까 D를 또 찾아보시면 미음이네요. D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면 문장, B가 출마하거나 C가 출마하는데 D가 지금 출마하지 않죠. 그러니까 출마하지 않는 거니까 B가 출마하거나 C가 출마하는데 이거나 문장이네요. C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없애하시면은 B가 출마한다가 되니까 요게 되겠고요. B가 지금 출마하는 상황이니까 B를 사용할 수 있는 거, B, C, D를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찾아보니까 기억이 있네요. A가 출마한다면 B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B가 지금 출마한다고 했잖아요. B가 출마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면, 뒤로 이면 없애를 하시면은 A가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기억도 이렇게 없애주시고, 남은 게 니은인데 A가 출마하지 않는다면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2도 출마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2도 X표 이렇게 쳐주시면은 B 정보를 따를 때 출마할 사람을 모두 넣은 거는 한 B 정도가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거짓말쟁이에 대한 그 논리 게임입니다. 이게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되는 그런 건데, 이런 종류의 문제가 PSAT 문제나 리트 그런 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야릇 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선비 아니면 사기꾼이다. 이 마을 사람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이런 식으로 같이 말을 한다고 하는데,
있는데 여기에 설명이 좀 부족하게 있네요. 여기 선비는 이제 참말만 하는 사람이고 사기꾼은 이제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보셨을 때 슬라이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문제 세팅이 충분하지가 않네요. 야름마을이라는 데 있는데 모든 사람은 선비 아니면 사기꾼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선비라는 거는 참말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선비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건 항상 참인 말,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이 참인 말을 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선비가 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다 충족돼야 됩니다. 그리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사기꾼이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 하면은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은 또 사기꾼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 야름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참말이거나 혹은 거짓말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말은 절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말도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의 세팅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기억은 디귿은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니은은 기억이 선비이거나 디귿이 선비이다. 그리고 디귿은 니은은 니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몇 가지 요령이 여기 적혀 있죠. 다음 셋 가운데 하나의 길을 고른다 라고 했는데 그 자체로 거짓인 진술을 찾는다 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보통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고, 이 요소를 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비나 사기꾼이 무조건 참말이나 거짓말을 무조건 해야 되고, 선비는 참말만 하고 사기꾼은 거짓말만 할 수 있고, 참이면서 동시에 거짓인 그런 모순인 케이스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순인 문장을 하나 찾으면 되는 거고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진술을 찾고, 그런 두 진술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양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다 넣기를 해서 아무 진술을 참이라고 가정한 다음 모순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요, 그 자체로 거짓인 진술을 찾는다, 이것부터 좀 사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나마 좀 한번 보시면은 디귿의 이 문장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니은은 니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시면, 생각해 보시면은 니은이라는 사람은 선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고, 선비면 참말만 해야 되고 사기꾼이면 거짓말만 해야 되는데, 니은은 니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서 만약에 니은이 선비라고 생각을 해보죠. 니은이 선비이면은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주장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참말만 해야 되니까. 사기꾼이라고 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니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니은이 사기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니은은 니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다 라고 한다면은, 사기꾼이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거는 참말을 한 거죠. 근데 사기꾼은 거짓말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기꾼이라고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장 자체가 이제 거짓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게 되고, 그렇다면은 디귿은 사기꾼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디귿을 통해 가지고 디귿이 사기꾼이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디귿이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보이죠? 디귿은 사기꾼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우린 사기꾼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거짓말이 되는 거네요. 기억이 한 말이 거짓이니까 기억은 사기꾼이 됩니다. 기억이 또 사기꾼이 되고요. 기억이 사기꾼이 되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니은을 또 볼 수가 있는데, 니은을 한번 보시면은 기억이 선비이거나, 근데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이거나 문장이니까 이거나 없애하시면 디귿이 선비이다 라고 했는데, 디귿조차도 사기꾼이니까 선비가 아니죠. 둘 다. 그러니까 이거나 문장의 앞말과 뒷말이 이제 전부 다 거짓이 되니까 이거나 문장의 두 부분이 이제 거짓이 되면은 전체 문장이 또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사기꾼인 그런 케이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가편은 다른 공범과 함께 물건을 훔쳤다. 가편이 어떤 뭐 범인이네요. A, B, C, D, E 가운데 공범이 오직 한 명만 있으며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되는 거고요. 공범이 오직 한 명만 있으며 사우나탕에 있던 사람은 공범이 아니다. 사우나탕에 있는 사람은 공범이 아니고 가편의 다음 진술들 가운데 오직 하나만이 거짓일 때 공범은 누구인가? 그러니까 공범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단서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사우나 공범이 아니고 내가 5가지 진술 중에 하나만 거짓이고 남은 거는 다 참이라는 거죠. 남은 거는 다 참이라는 건데 첫 번째로 이런 문제를 풀 때 모순이 되는 문장이 있는가를 찾는 게 우선이고 그 문장이 모순이 되는 문장이 없다면은 이게 두 문장이 서로 좀 상충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서로 모순이 되는 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내가 범행하는 날 A와 B는 사우나탕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사우나탕에 있었던 사람은 공범이 아닌 거죠. 근데 기억과 리을을 한번 보시면은 기억에서는 A가 사우나탕에 있었다고 하고 A가 또 사우나탕에 없었다고 하는 그런 모순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나 리을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거짓이면은 가편의 다음 진술 가운데 오직 하나만 거짓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니은 디귿 미음은 참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공범은 하나이고 니은 디귿 리을은 참이고 그래서 B와 D는 내가 범행하는 날 사우나탕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A, B, C, D, E 중에 한 명이 공범인데 B와 D는 내가 범행하는 날 사우나탕에 있었고 사우나탕에 있었던 사람은 그 범인이 아니니까 B, D는 이렇게 생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D가 공범이 아니라면 아니죠. C가 공범이다 라고 했는데 바로 뭐 답이 나왔나 보네요. C가 이제 공범이 되는 거고 E가 범행하는 날 사우나탕에 없었다면은 뭐 B는 사우나탕이 있었지만 E는 있지 않았다 이고 뭐 미음도 있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답이 나왔죠. 그래서 C가 공범이 되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C가 바로 공범이 되겠네요. 이렇게 뭐 문제를 풀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습 문제를 계속 풀어 보시면은 다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가운데서 선비인 사람을 모두 모으면 이거는 선비와 거짓말쟁이의 문제 세팅이 그대로 오는 거죠. 야름마을의 모든 사람들은 참말만 하는 선비이거나 거짓말만 하는 사기꾼이다. 이 기역, 니은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래서 문제를 풀어 보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찾아볼 게 그 말 자체로 이제 모순인 게 있느냐 그거를 좀 찾아보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눈에 띄지는 않으니까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우선 뭐 기억부터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기억이 선비와 지금 사기꾼이니까 기억이 사기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해서 뭐 모순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기억이 사기꾼이라는 가정이 틀린 거니까 기억은 뭐 선비가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선 기억이 사기꾼이면은 나와 리을은 다른 부류이다 라는 게 거짓말이 되겠죠. 이게 거짓말이면은 기억과 리을은 같은 부류가 되니까 리을이 또 사기꾼이라고 해야 되겠죠. 리을이 사기꾼이면은 봅시다. 리을이 사기꾼이면은 내가 선비이거나 니은이 선비이다인데 이 말이 거짓말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선비는 아니니까 이게 거짓이고 요것도 거짓이 돼야 되죠. 그럼 니은이 선비이다가 거짓이니까 니은은 또 사기꾼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사기꾼이 되고 니은이 사기꾼이 되면은 기억은 사기꾼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기억이 사기꾼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니은은 사기꾼이어야 되는데 기억이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거는 참말이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상황이죠. 사기꾼일 수가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가정했던 기억이 사기꾼이다라는 가정에 거짓이다 너를 하시면은 기억은 사기꾼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되고 그 말인즉슨 기억은 선비이다 라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해보면은 기억의 말 나와 리을은 다른 부류이다가 선비니까 참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리을은 이제 사기꾼이 되겠네요. 리을이 사기꾼이 되면 내가 선비이거나 니은이 선비이다가 또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니까 니은은 사기꾼이 되고 니은이 사기꾼이 되면은 기억은 사기꾼이다 선비니까
거짓말을 한 게 되고 이 말을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일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네요. 그렇게 봤을 때 디귿의 말을 한번 보면 기역은 사기꾼이거나 거짓이죠. 선비니까. 리을은 선비다. 리을도 사기꾼이니까 거짓이죠. 이거나 문장에 두 문장이 다 거짓이니까 전체 문장이 거짓이 되고 그렇다면 디귿은 사기꾼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럼 남은 게 미음인데 미음은 리을은 디귿이 선비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다. 리을은 사기꾼이죠. 리을은 사기꾼이니까 디귿이 선비라고 주장할 수 있다. 디귿도 사기꾼이네요. 그러니까 디귿이 선비라고 주장하는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건데 리을은 사기꾼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음의 말은 참말이 되니까 미음이 선비가 됩니다. 그래서 선비인 사람을 모두 모으면 기역과 미음 이 두 가지가 되겠네요. 다음은 이제 보물상자라고 하는 문제 유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부류로 그 층위가 좀 나뉘어 있는 거죠. 그 이전 문제하고도 좀 비슷하기는 합니다. 하나는 안내문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내용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물이 보물이 있든가 이제 폭탄이 있던가 혹은 아무것도 없든가 nothing이죠. 아무것도 없든가에 없는 그런 케이스가 제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다면은 안내문은 참 거짓을 새 진위를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물상자라고 하는 거는 상자 안에 보물이 내용물이 보물이면 보물상자가 되는 거고 폭탄상자라는 거는 상자 안에 내용물이 폭탄이면은 폭탄상자 그리고 빈상자는 아무것도 없으면 빈상자가 되는 건데 보물상자 내용물이 보물상자라면 그 보물상자의 안내문은 참말만 해야 되는 것이고 내용물이 이제 폭탄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라면은 상자의 안내문은 거짓말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자가 있는데 그 상자의 안내문이 이 상자는 폭탄 상자이다 라는 게 붙어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 상자의 안내문이 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상자는 폭탄 상자다 라는 안내문이 참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안내문이 참인 거는 보물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만이 안내문이 참일 수 있는데 이 안내문이 참이라고 하면은 상자 안에는 폭탄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물상자라는 가정을 한번 하시면 안내문은 참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상자 안에 내용물은 폭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폭탄 상자가 되어야 되고 이거는 모순이 되는 거죠. 가정을 보물상자라고 했는데 폭탄 상자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보물상자가 아니다 라는 결론이 하나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폭탄 상자인가 내용물이 폭탄 상자이다 라고 하면은 폭탄 상자의 안내문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폭탄 상자의 안내문에 폭탄 상자이다 라고 참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모순이 되기 때문에 폭탄 상자가 아니다 라는 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상자가 있으면은 그건 빈 상자든가 보물 상자든가 폭탄 상자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안내문이 요것이다 라고 하면은 빈 상자가 되어야 하겠죠. 지금 내용상으로는 빈 상자의 안내문은 참말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빈 상자이면은 뭐 어떤 말이 나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상자에 요런 말이 있었다. 이 상자는 보물 상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상자는 빈 상자이거나 또는 빈 상자이거나 폭탄 상자이다 가 되겠네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안내문이 말하는 바가 빈 상자이거나 폭탄 상자이다 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보물상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보물상자라면 이 말이 참말이 돼야 되잖아요. 이 말이 참말이라는 거는 빈 상자가 참이거나 폭탄이 들어있는 게 참인데 보물상자여야 이게 참말이 되는 거니까 모순이 되죠. 이 두 경우는 보물상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보물상자는 아닌 게 되겠네요. 그러면 폭탄상자인가 한번 가정을 해보면 폭탄상자이라는 거를 가정을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안내문이 거짓이 되어야 되는데 폭탄상자이면은 빈상자이거나 폭탄상자가 되기 때문에 폭탄상자인 게 참이 돼버리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폭탄상자도 아니게 되는 거고 남은 거는 이제 빈상자인데 여기서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남은 거는 빈상자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빈상자니까 이 문장이 참이 되어서
이 문장이 참이 되기 때문에 안내문 자체가 참이 되니까 이거는 보물상자가 되어야 되는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은 보물상자 문제의 세팅을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역설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 빈상자인 경우에는 안내문이 가지고 있는 그 참 거짓 값을 알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판단할 수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자는 빈상자이거나 폭탄상자이다가 참 값을 가진지 거짓 값을 가진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물상자도 폭탄상자도 아니기 때문에 빈상자가 되는 거고, 이게 빈상자가 됐다는 거는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제 알 수 없다 라는 상황이 되어서, 뭐 실제 빈상자에 빈상자이거나 폭탄상자이다 라고 적혀 있을 때 그 상황을 파악하면 이게 빈상자니까 뭐 참이겠네, 근데 참이면은 보물상자여야 되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역설로 가는 이런 걸 보통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참을 가정해서 전제를 참이라고 했는데 이제 결론으로 나오는 건 또 거짓이 되고, 그래서 전제라기보다는 뭐라고 하죠? 어떤 문장을 참이라고 했을 때 거짓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그 문장은 거짓이다 없애 규칙을 쓰듯이 그러면 애초에 참이라고 했던 게 거짓이겠구나 했는데 거짓이다라고 하니까 또 참이 돼버리고, 그런 반복되는 상황이 나오는 걸 보통 역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안내문이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여 버리면 역설이 돼버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안내문은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 참말도 거짓말도 아니다 라는 식으로 좀 적어야지 조금 더 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상자는 보물상자가 아니다 라는 안내문의 안에 있는 거는 뭐 빈상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빈상자가 됐다는 거는 이 말에 참 거짓값도 알 수 없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판단되어서도 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두 상자 가운데 하나는 보물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폭탄상자라는 실마리가 붙어 있다고 하자. 아까는 이제 한 개 상자 하나에 안내문이 있는 거고, 이제는 상자가 두 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자를 폭탄상자라고 한번 해보죠. 폭탄상자라고 하게 되면은 내용물이 폭탄상자이면은 안내문은 이제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자는 보물상자이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내용물은 폭탄이니까. 그런데 여기 위에 이 부분 전제를 보면 두 상자 가운데 하나는 보물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폭탄상자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는 거는 두 번째 상자가 보물상자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상자가 폭탄이면 두 번째 상자는 이제 보물상자가 돼야 되는데, 내용물이 보물이면 안내문은 이제 참말만 적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옆 상자는 빈상자이다, 옆 상자는 빈상자이다 라는 게 참이 되어야지, 이게 보물상자라면 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빈상자가 아니라 폭탄상자가 되니까 이거는 참이 아니라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상자가 폭탄이라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두 상자 가운데 하나는 보물, 하나는 폭탄, 보물과 폭탄 중에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상자가 보물 상자가 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상자의 내용물이 보물이니까 안내물은 참말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참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상자는 이 둘 상자가 하나는 보물 하나는 폭탄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상자는 폭탄이 되고 안내문은 거짓말이 되고 실제로 거짓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상자는 보물이고 둘째 상자는 폭탄이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 가지 상자가 모두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는 건데, 이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폭탄, 보물, 빈상자 이런 게 각기 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럼 기역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기역이 만약에 보물 상자다, 기역이 보물 상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안내문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니은 상자에 보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안 되죠. 지금 기역 상자에 보물이 있고, 기역 상자에 보물이 있다는 거는 니은 디귿에는 보물이 없다는 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은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 상자가 이거는 아니게 되는 거고, 니은 상자에 그럼 보물이 있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안내문이 참이 돼야 되니까 기역 상자는 비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뭐 모순은 아니죠. 우선 보물이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폭탄인지 비었는지는 잘 아직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디귿을 한번 보면 니은이 보물이라는 거는 디귿 상자는 니은이 보물이라는 거는 기억 상자가 비었다라는 게 참말이네요. 참말이 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기억이 빈 상자가 되고 이게 폭탄 상자가 돼야 되네요. 디귿이. 그러면은 기억 상자에 폭탄이 있다면 없죠. 디귿 상자에는 보물이 있다는데 앞말이 지금 거짓이니까 이 문장 자체는 이제 참이 되잖아요. 전체 문장은 참이 되는데 디귿 상자에 지금 폭탄이 있어야 되니까 폭탄이 있으면은 안내문은 거짓이 돼야 되는데 참이 됐잖아요. 그 말은 니은에도 보물이 없게 되네요. 그러니까 디귿 상자가 보물이 있어야 되고 디귿 상자에 보물이 있는 경우가 되면 기억 상자에 폭탄이 있다면 디귿 상자에는 보물이 있다가 되는 건데, 다음으로 니은 상자에 폭탄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니은 상자에 폭탄이 있다고 하면은 기억 상자는 빈 상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폭탄이 니은 상자에 들어있으니까 안내문은 거짓이 되어야 되는데, 니은 상자에 폭탄이 있으면은 기억은 빈 상자가 돼야 되니까 기억 상자는 비었다라는 안내문이 참이 돼버리죠. 참이 돼버리니까 폭탄 상자도 니은은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니은이 빈 상자가 되고 기억이 이제 폭탄 상자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은 폭탄 상자에 이건 또 거짓이 돼야 되니까 니은 상자에 보물이 있다가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죠. 이 경우도. 그래서 이것도 참이 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고 참도 거짓도 아니게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은 뭐 기억의 폭탄, 니은의 빈 상자, 그리고 디귿의 보물 상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습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자에 관한 문제인데 다음 상자 안내문만으로 그 상자가 무슨 상자인지 알 수 있다면 수를 쓰시고 알 수 없다면 없을 쓰라. 보물 상자의 안내문은 참말이고 폭탄 상자의 안내문은 거짓말이다. 빈 상자의 안내문은 여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상자는 빈 상자이다 안에 실제로 빈 상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안내문이 참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은 또 참이 되는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해버리고, 그 상황에서 그 참이라면 보물상자라며 라고 또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참일 수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소위 말하는,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역설이라는 현상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참도 거짓도 아니다, 혹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다, 뭐 그런 쪽으로 해야지 문제가 좀 풀릴 것 같고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보시면은 이 상자는 빈 상자이다를 보물상자, 내용물이 이제 보물상자라고 하시면은 그 안내문은 참이 돼야 되니까 거짓이 되는 거죠. 빈 상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물상자는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폭탄상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폭탄상자는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안에 폭탄이 있고 안내문은 빈 상자이다 라고 해서 이제 거짓이 되니까 우선 폭탄상자는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세 가지 상자 중에 무슨 상자인지 알 수 있는가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빈 상자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상자는 빈 상자이다가 실제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 안내문은 참도 거짓도 아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고 참도 거짓도 아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폭탄 상자도 될 수 있고 빈 상자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자는 보물 상자이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안에 보물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게 하나가 되는 것이고, 폭탄 상자라고 한다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폭탄 상자도 되겠죠. 둘 다 되네요. 그리고 빈 상자도 참거짓 값을 알 수 없으니까 되는 게 되네요. 하나로 이제 결정이 안 되니까 이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 이 상자는 폭탄 상자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보물 상자라고 하면은 폭탄 상자가 아니니까 참이 돼서 될 수가 있고, 폭탄 상자라고 하면은 폭탄 상자가 아닌 게 아니니까 이것도 가능할 거고, 또 빈 상자도 되겠네요. 그래서 세 가지가 다 될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업이 되고요. 이게 되는 게 없나? 4번은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 인데 보물 상자 우선 되겠네요. 참이 되죠. 보물 상자면. 폭탄 상자가 되면은 이 상자는 빈 상자가 아니다가 참이 되니까 거짓말이 아니게 되네요. 폭탄 상자 안 되고 빈 상자가 되잖아요. 빈 상자가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빈 상자가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도 이제
업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전부 다 업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51절이 줄세우기와 관련된 건데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거고요. 순서를 이제 만드는 거죠. 기역과 디귿은 리을 사이 또는 리을과 디귿 사이에 출판된 그 순서를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건데, 기역부터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은, 기역은 디귿과 리을 사이에 또는 리을과 디귿 사이에 출판되었다.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띄워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역은 마지막에 출판이 되었거나 리을과 미음 사이 또는 미음과, 이거는 위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리을과 미음 사이 또는 미음과 리을 사이에 다른 책이 되지 않았다. 넘어가고, 니은은 기역과, 이거 좀 올라가시고, 니은은 기역과 리을 사이 또는 리을과 기역 사이에 니은이 나오는 거고요. 기역과 리을과 기역 사이니까 니은은 여기 있겠네요. 니은은 우선 됐고, 쓴 거 한번 보면은 요거 됐고, 요거 썼고, 디귿과 미음은 맨 나중에 출판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우선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리을과 미음 사이 또는 기역이 마지막에 출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거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 리을과 미음 사이 두 번째를 보면은 아마도 요거든가 아니면은 요거든가, 두 번째를 보면 요렇게 되겠네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이렇게 되는 거고, 디귿과 미음은 맨 나중에 출판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케이스가, 여기는 미음이 어디 들어간지 알 수 없죠. 리을과 미음 사이, 미음과 리을 사이에 다른 책이 출판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미음, 리을, 니은, 기역, 디귿이든가 아니면 리을, 미음, 니은, 디귿, 뭐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고, 디귿과 미음은 맨 나중에 출판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2번 케이스 지워지고, 그리고 미음이 된 건 아니니까 요거 지우면은 남는 건 요거네요. 요 케이스 답으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이 요거네요. 디귿, 기역, 니은, 미음, 리을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이제 정해진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짝짓기라고 하는 건데,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되게 많죠. 조건이 많으니까 하나씩 우선 읽어보고, 다음 슬라이드에 그 그림으로 그려진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수연, 원빈, 지섭은 각자 301호, 302호, 303호 중 한 집에 산다. 그리고 지금 301호, 302호, 303호 이렇게 뭐 순서대로 있는지, 뭐 우선 숫자니까 순서대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들은 운동과 취미 및 이상형에서 같은 점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서죠. 운동, 취미, 이상형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고, 또 이들은 등산, 수영, 테니스 가운데 하나를 즐기며 영화 보기, 음악 듣기, 책 읽기 가운데 하나를 좋아한다. 요것도 음악, 책, 영화 같은 점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운동과 취미, 이상형에서 같은 점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운동, 그 세 명이 각자 다른 운동을 한다는 거고, 취미도 각자 다른 취미를 가진다는 거고, 이상형도 각자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네요. 김태희, 이나영, 이현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를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현실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수연이 아마 김수현인 것 같은데, 이분 제외하고는 다 결혼하셨죠. 이분도 하셨고 이분도 하셨고, 근데 밑에 나와 있는 분들과 결혼은 안 하셨죠. 다들 그 뭐 한 분은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그거를 보시지 마시고, 지금 문제를 풀 때 쓰는 그 요소로서 운동, 취미, 이상형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축으로 해서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단서를 또 따로 주는데, 단서는 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은 영화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원빈, 수연, 지섭 이렇게 이름을 적어버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집이 우선 이렇게 세 개가 있다 라고 할 때, 사실 301호, 302호, 303호가 이렇게 있는데, 302호가 가운데 집인지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선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302호가 이제 가운데 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이름을 먼저 좀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이름은 다 지어보고 이거를 302호, 302호, 303호로 한 다음에 이제 하나씩 적어 봐야죠. 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 302호를 가운데로 보겠습니다. 사람은 영화 보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영화가 아닌 거죠. 영화가 아니니까 이 두 집 중에 하나가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거고, 이상형이 이나영인 사람과 이연희인 사람은 이웃해 있지 않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모두와 이웃해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이상형이 한쪽에 이제 이나영이면 다른 한쪽에는 이연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세 집 중에 뭐 어느 쪽이 가장 먼저 있다 이런 얘기가 없으니까 여기에 뭐 이나영이고 여기가 이연희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걸 좀 따지지 않더라도 문제 푸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연희. 그러면은 3명이니까 여기 중간에 이제 김태희가 들어가겠네요. 김태희가 들어갈 거고, 등산을 즐기는 사람은 이연희가 이상형인 사람과 이웃해 있다. 이연희가 이상형인 사람과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웃해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등산이 되겠네요. 운동이 등산이 되는 거고, 수영을 즐기는 사람은 음악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군지는 알 수가 없죠. 수영이면은 이제 음악이 되는 거죠. 최소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아니게 되는 거고요. 영화 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나영을 이상형으로 삼고 있다. 여기를 그냥 301호인지 303호인지 모르는데 이나영을 여기 끝으로 봤기 때문에 취미를 이제 영화로 해야 되겠네요. 취미를 영화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음악이 되는 거고, 운동이 수영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영화, 음악, 여긴 책이죠. 책이 이렇게 될 거고, 등산, 수영 이외에 또 뭐가 있었죠? 등산, 수영, 테니스가 있네요. 테니스가 되고, 원빈은 테니스를 즐기고, 이게 원빈이 되네요. 테니스. 원빈이 되고, 수연의 이상형은 김태희고, 그럼 여기가 수현이 되겠네요. 수현이 되면 남은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죠. 지섭이 되겠네요. 지섭이 되니까 요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여기서 문제가 뭐죠?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 책에 나오는 문제는 뭐냐면, 이나영은 자기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수현, 원빈, 지섭 가운데 누가 자신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원빈이 자신을 이상형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질문이 이나영이 그에게 방문하려면 301호, 302호, 303호 가운데 어느 집을 방문해야 되느냐. 여기에 임의로 적어 놓기는 했는데 우선에 301, 302, 303호가 이렇게 순서로 나오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여기 단서로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한 302호가 정말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301, 303인지 아니면 이게 303이고 이게 301호인지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서만으로 이나영은 이제 원빈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알 수가 있는데 301호인지 303호인지는 알 수가 없겠네요. 이 부분은 알 수가 없겠네요.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 이나영은 자기를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은 알 수 있죠. 원빈인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게 방문하려면 301, 302, 303호 가운데 어딜 가야 되냐, 그거는 알 수 없다. 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논리 게임에 대한 게 되겠고요. 양화 문장이라고 하는 거, 간략하게 양화 문장과 벤 다이어그램에 대한 거를 약간 좀 나가고 그 다음에 비형식 오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